창작 스튜디오 성과 발표전을 여는 이민아 작가님 오늘 직접 모셨는데요. 모시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작가님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소개 직접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지역에서 그 서양화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이민아입니다. 여수의 그 풍경과 바다, 골목길에 대한 느낌을 키워드로 삼고 지금까지 약 한 30년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전시회 작품들을 쭉 보니까 작품들이 굉장히 좀 심플하고 네. 색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좀 단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 작업의 이제 특징이자 또 저의 어떤 생각인데, 저는 뭐 어떤 그것이 작가가 어떤 것을 결과물을 낼 때는 뭐 스타일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철학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그 창작자가 어떤 작품을 그려내는 것은 분명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, 네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도 좀 소박하고 단순한 걸 또 좋아하는 취향도 있고, 네. 또 제가 색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씁니다. 그래서 색을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좀 더 그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형태라든가 어떤 사물의 어떤 모양보다는 그 색채와 색채 사이의 어떤 그 느낌을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저는 좀 형태화가보다는 색채화가로서 아마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. 네. 여수가 고향이시죠? 예. 네, 여수가 고향이시고 고향의 바다, 골목길 풍경을 모티브로 작업을 또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어요? 제가 이제 국동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뭐 신월동 넘너리 바닷가나 이런 때 어린 시절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성장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어떤 기억의 원형과 또 지금 개발이 되면서 여수의 그 엣지 있는 풍경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카메라를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풍경들을 저 합복 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아마 그것은 제가 고향 사랑에 대한 어떤 애정일 수도 있고, 또 이 풍경들이 언젠가는 사라져서 또 변화되고 없어질 때 제 그림 속에 남아있으면 아마 기록적인 측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림들을 지금 쭉 보니까 이게 다 여수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. 예, 그렇죠. 저 그림들을 이제 그릴 때 네. 제가 이제 그 골목 곳곳에 숨어 있는 좀 더 변화되지 않고 좀 더 옛날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제가 그 모티브로 삼았고, 네. 또 그러면서 약간 작가의 상상력이 결부돼서 아마 그렸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네. 작품들이 좀 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게 색감이 방금 본 그 작품들은 굉장히 또 쨍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색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색감을 선택하는 작가님의 기준 따로 있을까요? 예, 보통 화가들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형태화가 있고 색채화가 있는데, 네. 저 같은 경우는 색채화겠죠. 아까 말씀하신 예. 대로. 네. 그래서 저한테 있는 색이라는 것은 제가 사물로 시각으로 보는 어떤 풍경들이겠죠. 바다라든가 또 그 뭐 자연이라든가 이런 풍경 속에서 나오는 색채일 것이고, 또 제가 그 바닷가 쪽으로 많이 산책을 다닙니다. 그래서 네. 항상 그 바다를 보면 아침 바다, 또 저녁 바다, 또 날씨, 또 계절에 따라서 항상 바다 색깔은 제가 생각에 한 10가지가 넘지 않겠냐. 단순히 파란색이 아니라. 그래서 네. 그 색채 속에 숨어 있는 색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컬러가 좀 파스텔 느낌적으로 약간 미세한 느낌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저런 합니다. 사진 같은 저런 그림은 한 가지 색깔로 거의 다 이렇게 색감을 칠하신 느낌이 드는데. 네, 저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모노톤 작업이라든가 또 모노톤 미니멀리스트적인 작업이라고 하는데, 네. 저 색 속에는 저 블루 느낌 속에는 또 다른 블루가 계속 숨어 있죠. 네. 여러 가지 블루가.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여진 건 하나의 색채겠지만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색채는 여러 가지가 스며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뭐 인위적이기보다는 그 자연 그대로를 좀 잘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느낌도 아무래도 좀 그 받고요. 뭐 자연의 어떤 표피보다는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의 군더더기를 좀 생략하는 부분이 있죠. 네. 그러신 것 같아요. 예. 지난 작품들도 만나보셨고, 그리고 이미 소개해드렸던 이번 결과 발표전
작품들 뭔가 좀 닮은 듯 다른 듯 뭔가 그런 매력들이 좀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고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나저나 그 장도에 6개월 동안 이제 계셨던 거잖아요. 예. 계셔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시던가요? 작가에게 새로운 환경은 굉장히 낯선 변화가 또 있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장도에 입주를 하면서 제가 기존의 작업들을 좀 버리고 이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작업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장도를 곳곳을 다니면서 풍경을 채집하면서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네. 관점을 좀 다르게 바꿨죠. 장도라는 섬이 아니라 그 장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기라든가 공기, 그 다음에 어떤 느껴지는 오감 이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을 작업으로 이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구체적인 사물을 버리면서 그 사물의 사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 주변의 어떤 흐름들을 잡아내느라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새롭고 좀 낯선 장도라는 곳에서 지내시면서 작품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.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작품을 뽑아내셨는지, 그리셨는지. 제가 그 장도에 머물면서 또 숙박을 하면서 가끔은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마 3시부터 그 장도의 그 전망대에 가서 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앉아 있었죠. 네.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또 해가 안 떴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일러서. 이 산을 보려고 올라갔는데 산이 안 보인다는 것처럼 네. 사물에 대해서 좀 집착을 버리면은 좀 다른 것이 보이지 오.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뭐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고 오히려 그 장도 주변부에 대한 어떤 애정, 그게 보여지는 섬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어떤 작업을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섹션이 두 가지로 지금 나뉘어 네. 있다고 들었는데 네.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 섹션은 두 가지로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섹션은 장도에서라는 그 섹션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시간, 낮과 밤이라든가 또 변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풍경들의 모습들을 25개의 어떤 시리즈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작품 속에는 뭐 일출도 있고 네. 또 밤에 별도 있고 또 낮에 그 안개가 낀 바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25개에서 하나도 같지 않게 다 다르게. 예, 다르게 표현하는 작업이었고 네. 또 두 번째 섹션인 그 8월 30일 장도 하늘이라는 작업은 좀 대작입니다. 그 100호, 200호 정도 사이즈인데 네.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죠? 100호라는 게? 100호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엽서 한 장 크기가 원래 1호라고 했을 때 네. 그게 100장이 모여 있는 거예요? 100장이 모이면 이제 100호라고 우리가 흔히 말씀을 하죠. 근데 네.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태풍이 많았죠, 날씨가. 태풍이. 네, 근데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갈 때 8월 30일 날 우연히 창작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 보이는 하늘이 저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. 네. 촬영을 하고 그 느낌과 감흥을 잊지 못해서 그걸 작업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시켜 볼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. 그날이 8월 30일이었어요. 그날의 그 하늘은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장도에 있었지만 본 적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땠길래요? 굉장히 드라마틱하죠. 그러니까 자연이 저렇게 조화를 부리는 것인데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고. 그러니까 뭐 맑은 하늘과 그 흐린 저 구름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. 우리가 그것도 아니었어요? 평소에 봤던 하늘이 아니고 저 하늘은 어찌 보면 저 그림처럼의 어떤 뭐랄까 꼭 명화 속에 나오는 어떤 좀 신비롭기도 하고. 네, 네. 그런 어떤 신비감을 가진 하늘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색채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늘 보면 파란색에 뭐 하얀 구름이 몇 개 떠 있고 그 정도의 우리가 일상적인 하늘을 생각하는데 저때 그 하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하늘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 작업에 좀 필이 꽂혀서 저 작업들을 좀 대작으로서 좀 연결해 봤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저도 함께 만나 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,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창작 스튜디오에 이제 6개월 동안 입주해 계시면 6개월 동안 못 나와요? 아닙니다. 그건 이제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네, 주무셨다고 하시길래. 네, 그건 이제 그 작업을 좀 밤에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어떤
그 섬에서 느껴질 어떤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좀 몇 번 해봤던 것이고 그렇게 오래 안 했습니다. 너무 여름이 되면 좀 섬이 좀 습하고 그래서 또 그 뭐 자연인처럼 텔레비도 아무것도 없어서 밤에 가만히 그래요? 있으니까 그 밤에 내내 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료하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 자고 그냥 나왔습니다. 그러면 다른 작가분들께도 이 추천 좀 하고 싶으세요? 6개월 동안 이제 뭐 가끔은 그렇게 한번 경험하는 것도 뭐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한다? 아니죠. 그 어떤- 새로운 환경은 작가에게 굉장히 새로운 고민을 던져줍니다. 네. 새로운 고민은 뭐냐면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풍경을 보기 때문에 생각과 그림에 대한 어떤 철학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가 뭐 비근한 데를 본다면 옛날 인상파 작가들이 그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여름에는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고 네. 겨울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의 그 환경에서 느껴질 어떤 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낯선 환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어떤 요소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작가님께서는 긴 시간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하셨지만 강의를 하시는 또 그림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. 네.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또 직접 가르치는 거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배우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세요? 강의하실 때? 보통 뭐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지도할 때도 또 객관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그 가르치는 배우시는 분한테도 그 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느낌에 맞게끔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작가는 자기 작업에서는 자기 주관성을 개입시켜서 작업만 하면 되지만은 가르치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타자와의 서로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그것이 서로 어떤 컨셉이 맞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상당히 또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네. 그 회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누구나 그분들이 어릴 때 간직했던 꿈을 펼치지 못해서 나이를 먹고 이제 늦게 그림을 시작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욕심내지 마시고 또 그림의 어떤 앞으로 기나긴 여정 동안 그림을 그리시려면은 기초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소묘라든가 제가 서양화를 지도하고 있는데 네. 아무래도 이제 설치나 그 뭐 영상 같은 작업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지만은 저희 이제 회화적인 부분에서는 기초로 소묘를 좀 하고 또 서양화로 연결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길게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기초부터 탄탄히 하실 분들만 또 선생님 또 찾아가시면 좋겠다. 이런 배우고 말씀을 싶네요, 드리면서 저도. 예.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짧게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올해는 10월 달에 그 화순에 있는 소소미술관에서 또 초대 개인전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또 이번 또 장도에서 나와서 또 제 작업실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전시를 위해서 또 다른 작업에 대한 또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네. 또 항상 그 그림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. 평생 공부하는 것이 그림이기 때문에 뭐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. 네. 장도를 나와 그린 또 새로운 느낌의 작품들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해주신 이민하 작가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